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함안의 한 마을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지만 행정당국의 늑장 대처로 논란이 일었는데요.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수에도 발암물질이 검출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120여 가구가 사는 창원의 한 아파트. 20년 전부터 자체 지하수를 사용해 왔는데 지난달 먹는 물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에서 사염화탄소가 기준치를 8배 초과한 것. 사염화탄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세척이나 도장 등에 쓰이는 발암물질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석 달 전 자체 검사에서도 확인됐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 넉 달째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구나, 먹지는 못하겠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씻고.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자치단체가 사용 중지를 시킬 수 있지만 곧 상수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며 소극적입니다. 최종적으로 비상급수수 대책까지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정수기도 사용을 하고 있고 끓여서 먹고 있고 해서 수도 공사까지만. 사염화탄소는 정수기로는 걸러지지만 끓여서 먹더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개념은 맞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농도 성분들이 완전히 다 날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그런 조사들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남 지역 마을 상수도에서 잇따라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환경단체는 지하수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실태를 점검할 것을 창원시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 지역의 기업체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발암물질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암물질의 80%가 조선소를 통해 배출되고 있지만 규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선박 건조의 필수 공정인 선체 도장 작업입니다. 도료 성분 대부분은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조선소 전체적으로는 이제 페인트를 해가지고 이제 배에다 씌우잖아요. 자일렌이나 에틸벤젠이나 이런 물질들이 나와요. 경남 지역 기업체들이 배출하는 발암물질은 연간 1,135톤,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업체별 배출량은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순으로 조선업체 11곳이 전체 배출량의 80%를 차지합니다. 도장 작업 때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때문이지만 배출 규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대상에서 5만 세제곱미터 이상 도장시설과 야외 선박 공정이 제외돼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관련 법을 개정해 조선업체에도 일부 규제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도장시설에는 2021년까지 오염 저감 시설을 80% 이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야외 도장시설의 경우 여전히 도료 사용량과 성분 함량을 줄이는 수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몇 % 함량 이하로 된 원료를 써라, 혼합할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요. 업체들이 잘 지켜야만 그게 이제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발암물질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조선소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시가 메르스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지역 병원에 대한 타당한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치료병원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면서 경남 지역 병원은 제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창원시는 건의문에서 창원 SK병원은 확진 환자가 나오자마자 폐쇄 조치에 들어가 우수 사례로 꼽혔는데도 지원이 제외돼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영세병원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올 상반기 경남 지역의 교통 사망 사고는 줄었지만 보행자 사망자 수는 늘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올 상반기 경남 지역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는 모두 1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2명보다 3.8%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수는 지난해 59명에서 71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노인이 35명, 어린이 2명으로 교통약자의 사고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동, 녹차, 남해, 마늘 등 지역 특산물은 대개 신선한 농산물이나 차 등으로 단순 가공에 주로 소비되고 있는데요. 요즘 이런 특산물을 화장품과 건강식품으로 가공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초록색 구름처럼 피어난 차나무.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액순환 개선, 항암 효과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녹차의 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됐습니다. 하동 녹차연구소는 발효 녹차 성분을 이용해 아토피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하동에 있는 녹차에 있는 카테킨, 발효차에 있는 데아플라빈 성분도 이제 주로 이용을 했지만 그 남해에 있는 마늘이나 이제 굴에 있는 야생화에 들어있는 그 원료도 추출을 해서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클린저와 보습 크림 등 5개 품목으로 시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해 특산품 마늘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태어났습니다. 남해 마늘연구소는 마늘과 홍삼, 종합 비타민 등을 알약 형태로 개발했습니다. 또 흑마늘과 녹용, 홍삼 등 한약재를 혼합해 숙성 발효한 천기화는 면역력 증진 건강식품으로 마늘연구소가 항염증과 항노화 활성 기전을 규명했습니다. 남해에서 생산되는 마늘의 소비를 더 늘리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제품들이 많은 매출을 올림으로써 결국은 남해산 마늘들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생산 농가에 다양한 판로를 제공해 가격 안정에 보탬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어제 오늘 경남 모든 지역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으로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곳이 많고 그 밖의 지역으로는 30에서 많게는 100mm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태풍 차놈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점차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현재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만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거창과 합천군으로는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는 오늘 자정까지 5에서 40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부터 비가 그치면서 대부분 지역으로 종일 흐린 하늘빛을 띠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창원이 20.9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5도, 양산도 25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대부분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한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또 거창과 합천군으로는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는 태풍 차놈의 영향을 받아 남해동부 먼바다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운항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습도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일요일쯤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동남권 경제를 이끌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올 하반기 국내 주력 산업 가운데 가장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산업은 엔화와 유로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신차 부재, 재고 증가 등에 따라 업황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철강 산업은 원가 상승과 철강 수요 약화로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또 조선업 역시 그리스 사태 등 대내외 악재 등으로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구 환경 지키기 운동인 탄소 포인트제 가입 대상이 개별 가구에서 공동주택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탄소 포인트제 950개 공동주택 단지에 가입을 받아 전기 사용량 절감 성과에 따라 단지당 최대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 탄소 포인트제에는 도내 전체 가구의 18%인 24만 5천 가구가 개별 가입해 2011년 이후 13만 3천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고 35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경남 도내 신축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상남도 건축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심의한 대형 건축물은 16건에 13,000가구, 면적은 188만 제곱미터입니다. 건축물의 최고 층수는 지난해 21에서 35층에서 올해 23층에서 41층으로 2에서 6층이 높아졌습니다. 건축물 한 건당 면적은 올해 13만 7천 제곱미터로 지난해보다 38% 증가해 대형화 추세를 보였고 한 가구가 차지하는 터 면적은 10제곱미터씩 줄어 고층화를 반영했습니다.
창원대학교가 2015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신규 대학으로 선정돼 앞으로 4년 동안 8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학부교육 선도 모델 창출과 확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잘 가르치는 대학 사업에 99개 대학이 신청해 수도권 6개, 지역 10개 등 16개 대학에 선정됐고 경남에선 창원대가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창원대는 앞으로 80억 원을 지원받아 교양과 전공교육 내실화, 교수학습 지원 체계 구축 등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NC 다이노스 손민환 선수가 프로야구 올스타전 최고령 투수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감독 추천으로 올스타전에 참가한 손민환 선수는 현재 40살 6개월로 지난 2001년 갈베스 선수가 세웠던 37살 3개월 기록을 넘겼습니다. 오는 17일과 18일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리는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NC 다이노스에선 손 선수를 비롯해 에릭 해커, 나성범 선수가 참가합니다. 피서지에서 한여름밤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경남 지역의 연극제가 잇따라 개막합니다. 올해 7번째를 맞은 통영연극여술축제는 오는 10일부터 열흘 동안 통영시민문화회관과 극단 벅스골 소극장에서 국내외 공연단체 30개 팀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제27회 거창국제연극제는 오는 24일부터 17일 동안 공연 180여 편이 수승계 일대 야외 극장에서 열립니다. 오는 29일부터 시작하는 제15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밀양연극촌과 영남도에서 12일 동안 선보입니다. 아주 뻔한 콘서트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창녕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내일까지 남도 예맥 전시회를 합니다. 진해 바다축제가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진해구 제덕동 870번지 노회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벨리댄스 공연과 초대가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